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본질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요 제가 이틀 이상 영상을 업로드를 못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이제서야 시간이 조금 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스케줄 전까지 잽싸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까 합니다. 저는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이 본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지장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결국에는 순수한 기운인 이 간목부터 계수까지 이 천간의 기운들이, 요 지장간 속에 다 얼기설기 얽혀서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12지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12지지, 이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은 사실은 이 지장간을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얇아지긴 했는데요. 이 휴지를 지우개로 쓰는 것들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도된 부분이었어요. 어떤 점을 의도했냐면요. 이 휴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지저분한 거를 치운다라거나 무언가를 닦을 때 쓰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하지만 제가 지우는 데 쓴다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 휴지의 본질은 곧 지우개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21년 11월에 유튜브를 처음으로 가입을 하고 아마 시작도 그때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아직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도 더 명리 공부가 많이 미진해서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공황 장애와 이제 다투는 중이었죠. 제 영상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 하루에 1영상씩 업로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 욕심이 조금 났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하면서 제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제가 판단한 게 맞다면은 명리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완쾌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제가 유튜브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울증도 우울증이지만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네, 되게 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 초창기 영상 보시면은 이제 얼굴이 드러난 그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 나름대로는 제가 정해놓은 어떤 룰이었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고 맞서서 직진을 해서 결국에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겨내고 싶은데, 그리고 그 모습을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영상을 못 올릴 때가 생겨요. 뭐 1시간, 2시간 미루다가. 그럼 그날은 어김없이 제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뭐 스스로한테 주는 일종의 형벌이랄까요? 제가 정한 룰이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만한 생각이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에도 오프라인이나 이제 제가 그 이전에 한 몇 년간 인스타그램 통해서 무료 상담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만으로 먹고 사는 거는 실은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거기다 욕심을 더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오만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제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마치 기록처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거는 어찌 보면 개인 플랫폼이고 또 개인 방송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만의 일기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 영상 저는 지금 뭐 클릭도 못해요. 네, 예전 영상 중에 내용이 엉망인 것도 많을 거고, 그리고 사운드가 소리가 대단히 작은 것도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 예전 영상 한 번씩 검열을 해서 내용이 좀 틀리고, 그리고 얼굴 노출되고,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작게 녹음된 거는 좀 지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자라는 거죠. 왜냐면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히스토리를 아시고 초창기 영상부터 보시면서 조금 조악하고 막 사운드가 대단히 작고 애가 막 얼굴 표정이 막 되게 불안해 보이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이 명리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실제로 이 본질을 저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주 명식을 봤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뭐 추운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제 명식을 또 그냥 쓰는 게 낫겠군요. 네. 겨울에 태어났고 자시 밤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음기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강의할 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8글자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주 팔자라는 거를 한 사람으로서 느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요. 이게 그냥 단순히 8글자 뭐 억부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뭐 언제 뭐 용신이 들어오니까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월에 12월에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히 추운 명식이겠죠. 추운 명식인데 대운에서 여름 대운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몰입을 해볼게요. 이 명식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12월 새벽에 태어났으니까 뭐가 추운 거고 뭐가 더운 건지도 몰라요. 덥다는 개념을 알아야 춥다는 개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 추운 게 당연하겠거니 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름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두꺼운 옷을 벗기 시작하죠.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요,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은 당황스러움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사는 게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하나둘씩 벗기 시작하네? 두려움도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우울감도 대단히 크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달라지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12월 새벽에 태어났으면 대단히 추울 텐데 평생 추운 거가 너무 당연하니까 모르고 살았다가 여름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제서야 추위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죠. 추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자, 그러면요, 이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에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겨울생이나 아주 뜨거운 여름생이 조우를 상충하는 대운이 올 때 쉽게 우울감에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8글자로만 보잖아요. 그런 거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때 대단히 우울했겠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할 때 이제 이런 류의 명식들, 저처럼 이런 분들, 또는 아주 뜨거운 명식이 겨울 대운을 맞이할 때 그런 류의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난다긴다 하는데 다 상담 받아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 근데 선생님 뭘 보고 그걸 알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뭔가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잘하시고 이러신 분들은요, 전국 곳곳에 다 숨어 계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명을 본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본질은 제쳐두고 그 사람이 단순히 껍데기, 그 껍데기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길이냐 흉이냐 오로지 이것만 본다면 사실은 정말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은 전부 다 놓쳐버리는 꼴이 되거든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봐 드리자면요, 뭐 간목일간인데 시간에 경금이 있다. 그럼 편관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유축월생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편관에 대한 극이 대단히 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론상으로 그냥 사주 팔자로 보게 되면요, 시간에 있는 거니까 괜찮아, 그냥 나중에 자식이나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죠. 이렇게 시간에 편관이 있으면은
나를 제어하는 기능이 너무나 강하다. 왜냐면 여기가 나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연, 월, 일시를 볼 때 연은 조금 먼 과거, 월은 가까운 과거, 일은 현재, 그리고 시가 가까운 미래가 됩니다. 우리 가까운 미래는 현재의 내 모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주가 속마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속마음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 자리가 나의 미래다. 자식이 나의 미래고 부모가 나의 과거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닮는다. 그 얘기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자식이 닮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내 미래에 편관이 있다잖아요. 나의 속마음에 편관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 팔자로만 그냥 보게 되면요. 별거 아니에요. 저 시간이 우리가 월지하고 일지가 대단히 힘이 작용이 크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단히 비중 있게 보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요.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나를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무언가를 할 때도 내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요. 뭐 음간인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신금일간인데 시간에 정화가 있다라거나 을목일간인데 시간에 뭐 신금이 있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정화일간인데 계수가 있다라거나 이렇게 편관이 시간에 있게 되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랫사람에 대한 막중한 책임, 그리고 대단히 강한 책임, 나를 제어하는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예시, 겨울생 또는 아주 뜨거운 여름생 또는 이렇게 시간의 편관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본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하면요. 결국에는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자 살고 있는 우주가 다릅니다. 우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쓸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본질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명식을 볼 때에도, 명리 공부를 할 때에도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거를 결국에는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은 이것이다. 결국에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이 나쁜 일은 3년 뒤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다리가 될 것이다. 교량이 될 것이다. 이런 본질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상대가 나한테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학원 생활을 대단히 오랫동안 했고요. 아이들을 20년 넘게 지도해 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을. 그런데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옳다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본질을 안 보려 했던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잠시 장면을 바꿔서요. 제가 이제 요즘 구독자분들이 점점 늘고 계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 문신 좀 가리세요. 이제 이런 말씀 댓글들이 좀 달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명리를 공부하기 한참 전, 그러니까 불과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왜냐면 제 우주 속에서나 저의 문신들은 저의 자해의 흔적입니다. 자해의 흔적. 물론 문신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자해를 원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다라는 거죠. 자해의 흔적이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런 뭐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을 앓으면서 영상을 업로드했던 이유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모습, 한층 성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또 올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문신은 저에게 있어서 자해의 흔적입니다. 제 우주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몇 번씩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니,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담도 밀려 있는 게 많고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멤버십을 하지도 않고 광고를 달지도 않고 아예 수익 창출도 안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왜 내가 뭐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시지? 아니요, 2, 3개월 전에도 화는 안 났을 것 같고요. 한 올해 초 정도만 됐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억한 심정?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우주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우주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문신이라는 게 대단히 혐오스럽고 뭐 예의 바르지 못한 걸로 여겨지시는구나 라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권의 문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지만요. 저는 명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동양 철학이 제가 이제 동양권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동양 철학의 깊이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학원 강사 생활 20여 년간 하면서도 대학을 대단히 잘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온몸에 문신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에도 그 문신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가장 근방에서 잘 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학원의 본질은 대학을 보내는 거고요. 저는 문신을 아무리 많이 해서 처음 오시는 학부모님들이 제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그냥 가시면 돼요. 왜냐면 저한테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면서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반성할 점이었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우주가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즉 뭐 대학을 잘 보내는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횡포를 부리고 내 우주만 강요한 거에 지나지가 않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 그리고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기록만 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본질이 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우주는 무엇인가? 이거를 좀 판단하시려고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문신을 매번 가리고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예의에 어긋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은 제가 상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담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면은 짬을 내가지고 영상을 딱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차 안이나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칠판일 때는 집에서 촬영하는 겁니다. 근데 긴팔 입고 하면은 벌써 지금도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영상을 안 올리는 게 좀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당신이 이거 통해 가지고 뭐 수강생도 많이 모으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실상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세요. 저는 다만 저의 일기장처럼 제가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무상으로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마음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락밴드라고 문신하는 게 멋있어지고 명리학자이기 때문에 문신하는 사람은 하대를 받아야 되는. 왜냐면 우리나라 명리계가 무너지는데 일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권위주의적인 부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얼토당토않게 그냥 강압적으로 흡수하게 되고 그냥 이러면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미신처럼 변질돼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한 마음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바쁘지 않는 한은 문신을 최대한 안 보이게끔 가려서 여러분들 앞에 노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일기장과 같은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리고 이게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의 니즈가 다양하겠지만 그 모든 니즈에 맞춰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 본업은 유튜버가 아니고요, 상담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에는 너그러이 여러분들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이 반팔 입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무언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팔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저의 또 문신이 너무 혐오스러우신 분들께는 우선은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게 맞겠고요. 왜냐면은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이 되는 거니까요. 물론 제 우주 속에서는 아니 요즘은 넷플릭스를 보나 유튜브를 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 미디어는 전혀 제재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지? 명리학을 알려드리는 거하고 문신한 게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 우주 속에서는 듭니다만, 또 이분들의 우주 속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너무 혐오스럽고 또 문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있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맞춰드리겠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겠고요. 제가 갑자기 제 문신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요, 실은 결국엔 이 본질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봐야지 어떤 그 사람의 차림새나 껍데기나 이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뭔가 능동적으로 개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십성보다는 오행을 네, 그리고 오행보다는 음양을 보시면서, 그리고 사주, 네, 숫자로 쓰니까 좀 그렇네요. 사주 팔자보다는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본질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늘 감사하고요, 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늘이네요. 오늘 저는 그 신논현역에서 행사가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할 생각에 무척 설레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몇 시간 뒤에 뵙고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요, 또 모인 금액 정말 100원도 남김없이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